북한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은 금지하고 남측으로 귀환만 허용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해상 유전 운영회사가 발주한 2조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액이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관망 심리의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3일 코스피는 관망 심리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19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3포인트 하락한 1983.22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가 답보 상태를 보인 것은 1분기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4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및 미국 고용지표 발표 등 대외적 이벤트와 오는 5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시장에서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세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은 전날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는 호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412억 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500억 원, 개인은 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며 34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상당수가 하락했습니다. 운수창고, 철강금속, 보험, 화학, 은행 등 낙폭이 컸고요. 다만 통신, 의료, 정밀, 섬유이복, 유통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주의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LG화학,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은 큰 폭으로 내린 반면 SK텔레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은 크게 올랐습니다. 전날 STX그룹 관련 악재로 STX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STX그룹의 대규모 여신이 물려있는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은행주들도 상당 부분 하락했습니다. 네, 싸이 열풍으로 주목받았던 YG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에 편입되면서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YG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시장에서 입지를 한 단계 높이고 있습니다. 3일 YG엔터의 코스닥 시장 내 소속부가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소속부 변경은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 편입에 따른 수시 지정인데요.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에 편입되어 있던 유비벨록스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YG엔터테인먼트가 자리를 꿰찼고요. 지수 편입에 따라 우량기업부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의 편입 조건에 경영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지수 편입 시 우량기업부로 지정한다며 YG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6개월 동안 상위 70%에 해당하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자본이익률이 5% 이상 등의 재무 요건과 경영 건전성 요건 등을 만족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는데요. 엔터주가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와 우량 기업부의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 2011년 6월 SM엔터테인먼트 이후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 편입으로 YG엔터에 대한 기관의 자금 유입세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프리미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미래에셋 타이거 코스닥 ETF와 동양 퍼스트 스타 우량 ETF 등 상장지수 펀드 4종과 미래에셋 코스닥 스타 30 인덱스 등 인덱스 펀드 2종 등 총 6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수 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지수가 상승할 경우 꾸준한 자금 유입처가 생긴 것인데요. 진흥국 현대증권연구원은 코스닥 내 우량 기업부에 들어갔다는 것은 실적이나 회사 경영 부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 믿음을 얻은 점이 기관들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은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측이 이같이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 및 관계자 등 한국 국적자 861명과 외국인 근로자 7명 등 모두 868명이 머물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귀환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해상유전운영회사가 발주한 2조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해저 유전지대인 사부에 86개 유정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송하기 위해 인공섬 2개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시공되는 원유 및 가스 처리 시설의 용량은 하루에 원유 20만 배럴과 가스 3,500만 세제곱피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대건설은 2개의 인공섬과 공장 설비에 대한 설계, 도달과 공사, 시운전 전 과정을 일괄 턴키 방식으로 54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미개척 분야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해양 플랜트 공사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올해 해외 수주 목표치는 11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양국 현안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제 의무 위반이라며 핵 없는 한반도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첫 번째 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타결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면서 협정 개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호혜적이고 시의적절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케리 장관에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액이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95조 2천억 원으로 전월 93조 7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유액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만기 상환액을 제외한 지난달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는 4조 2천억 원으로 전월 6조 1천억 원보다 1조 9천억 원 감소했지만 작년 월 평균 유입액 3조 2천억 원보다는 많았습니다. 유럽계가 2,200억 원, 미국이 1,700억 원의 순투자를 했으며 일본도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순투자 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열풍이 불자 인터넷 포털 주식 카페에 일반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들여 집단 주가 조작에 나선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페 운영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중학교 교사 최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 상장업체 S사 주식을 정치 테마주로 둔갑시켜 회원들과 함께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고가 매수와 통정 매매 등의 수법으로 약 2천회에 걸쳐 시세 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S사 우선주 주가는 65,400원에서 21만 원까지 321%나 올랐고 이를 통해 1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예측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3분기 연속 3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2분기 41포인트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지수가 클수록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점차 내려가며 2011년 1분기엔 6포인트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 31포인트, 4분기 34포인트로 오른 뒤 올해 1, 2분기 같은 수준에 머물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은 조기경보팀은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건설, 부동산, 임대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구경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8조 4,300억 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예측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 5천억 원에서 8조 7천억 원 사이입니다. 이번에도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량 증가가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휴대폰 사업 분야인 통신 분야의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원, 반도체 1조 2천억 원, 디지털 미디어 5천억 원, 디스플레이 4천억 원가량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아쉬운 부분은 휴대폰을 제외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디지털 미디어의 이익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메모리 이익 감소로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이익이 2천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고 디스플레이도 대형 사이즈 패널 가격 하락과 출하량 감소로 영업이익이 27%가량 후퇴할 전망입니다. TV 판매도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영업이익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150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주가는 횡보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는 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다시 월 말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실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후 주가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달 공개한 갤럭시 S4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5월이 돼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아 160만 원 선에 올라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의 판매량은 갤럭시 S3의 수준을 큰 폭으로 웃돌 전망이라 주가 흐름은 시간을 두고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의 삼성전자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갤럭시 S4의 판매 본격화로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액 58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4의 출하량이 2분기 2천만 대를 웃돌고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8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또 평균 판매가가 비싼 LTE 모델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공급하는 물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수익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아이폰 물량 대신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종합한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7%가량 증가한 236조 6천억 원, 영업이익도 30% 이상 증가한 38조 3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 5대 강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근로소득자의 세금 감면 및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나건설 신한철 기획실 상무는 해외건설협회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및 일자리 창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상무는 하나건설이 지난해 6월 수주한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비스야마 프로젝트는 주택 10만 호를 건설하는 9조 원대 규모의 사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입니다. 신 상무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55만 명의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100여 개의 협력사가 동반 진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건설 사업은 현지 고용 인력 외에도 항공과 해운, 기자재, 장비업체 등 국내 연관 사업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건설은 신도시 건설 사업의 기존 중동건설 유경험자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졸 및 고졸 신입사원을 대거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청년 등 대규모 인력을 해외 건설 현장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 상무는 이라크 현장 근로자와 곧 부임할 예정인 고졸 신입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며
해외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와 함께 군입대 연기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병역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외 건설 5대 강국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와 함께 중견 건설 업체들도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 뉴스가 전해집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가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정부기관 EPT의 친환경 제품 인증을 대거 획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TV를 비롯한 71개 TV 모델에 대해 미국 전자제품 환경평가 인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37개 모델이 최고 등급인 골드, 34개 모델은 실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LG전자는 53개 모델에 대해 EPT 인증 등록을 마쳤습니다. 6개 모델이 골드, 나머지 47개 모델은 실버 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3대 재벌가가 국내 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 53%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벌 최고 경영자,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민간 51개 그룹 자산총액 중 3대 가문의 비중은 2003년 50%에서 지난해 말 52.9%로 뛰어올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대 가문 자산의 재개내 비중은 참여정부 5년간 3.8%포인트 떨어져 2007년 46.2%로 최저치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매년 높아져 2010년 다시 50%를 넘었고 지난해 말에는 52.9%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인 엘리저 패밀리 오피스를 선보였습니다. 엘리저 패밀리 오피스는 기존 금융자산 관리형 PB 브랜드인 엘리저를 개선한 것으로 가문 자산 관리, 기업 경영 컨설팅, 노블레스 서비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사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 재무 분석사로 구성된 패밀리 오피스 전문위원 그룹을 운영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본부 소속의 퇴직연금연구소를 개인고객그룹 내 은퇴설계연구소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은퇴설계연구소는 퇴직연금과 은퇴시장 리서치, 은퇴자산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아 영업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성모 은퇴설계연구소 상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연계한 은퇴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애 주기와 고객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3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